제가 약 1년 전 만들었던 제 인생소설 탑10 영상에서 3등으로 뽑았던 소설, 그때 당시 뮤한결일 때 200화쯤 보고 리뷰했음에도 3등으로 뽑았을 정도로 재미있게 봤던 작품인데 어느새 600화 완결에 외전 일부 완결이 났더군요. 예전에 완결나면 꼭 다시 봐야겠다 마음먹은 리스트에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제 취향에 맞는 작품이라 재미있으니 금방 보겠지란 마인드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설마 제 웹소설 인생에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1위가 변방의 매너저에서 마법소녀 아저씨로 바뀔 줄은요. 오늘 리뷰할 소설은 마법소녀 아저씨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600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1900년대 말 지구에 특별한 능력을 각성한 각성자들이 나타나고 이계에서 괴인, 괴물, 또 다른 세상 생명체들이 지구를 침공해옵니다. 인류는 수많은 멸망의 위기와 사투 속에서 살아남아 여러 일들을 겪으며 3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현재는 각성자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영웅들은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런 영웅을 연예인처럼 따르며 열광하는 세계가 되었죠. 기존 권력과는 별개로 전세계 영웅들을 아우르는 관리국이 창설되고 이계에서의 침공도 약해져 더 이상 대격변 초기처럼 영웅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지도 않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세계. 그런 세계에서 최초의 각성자 중 한 명인 30년차 마법소녀인 우리의 주인공은 요즘 젊은 것들은 싸우면서 인터넷 방송이나 하고 TV 프로 같은 데나 나오다 은퇴하니 영웅이 아니라 광대와 다를 게 없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 영웅을 칭할 수 없다며 흑화 마법소녀가 되어서 죄 없는 젊은 영웅들 팔다리나 부수고 다니는 미친 슈퍼꼰대가 되면서 시작하는 소설이죠. 주인공이 40대 중반 미친 슈퍼꼰대라니 벌써부터 하참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루고 우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TS 설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한 가지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갑니다. 본인이 TS몰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평소에 리뷰하는 TS 스킨들과는 전혀 다른 정통 TS몰로 주인공은 남자였지만 마법소녀로 각성했고 처음에는 마법소녀 버전, 인간 버전 번갈아 가면서 살 수 있었지만 10수년 후부터는 마법소녀 버전으로 고정되어 여자 꼬마아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깊게 따지면 마법소녀이기 때문에 평범한 여성은커녕 인간이 아니라 뭐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주인공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건 1도 없이 성격은 완벽한 씹상 남자이지만 TS물 특유의 상남자 주인공이 소녀 취급받으면서 고통받는 그런 류의 개그 요소가 꽤 있어 TS물 자체를 못 보면 이 소설도 못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노베피아에서 TS 스킨 보시던 분들도 TS 스킨 생각하고 보면 안 되는 게 제가 TS물이라 안 말하고 스킨이라 말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노베피아 TS 스킨물들은 주인공이 남자였다는 걸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릅니다. 딱히 주인공이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빙의나 환생을 통해 남자였던 주인공을 아는 사람들은 사라지죠. 주인공 마인드도 여자가 되어서 불편하다, 슬프다 같은 성 정체성 혼란이 1도 없이 살아가니 TS 스킨이라 부르는 건데 이 소설은 주인공은 확실하게 자기 성 정체성을 남자로 적고 살아가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주변 등장인물들도 주인공이 남자라는 걸 다 알고 남자로 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통 TS물에 거부감이 없거나 매우 약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태어나서 처음 본 TS물이 초등학생 때 본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 어릴 때부터 TS란 장르를 선행학습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지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충분히 싫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인 스토리로 돌아오면 소설 도입부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이자 호불호 요소가 주인공이 뜬금없이 미친 슈퍼꼰대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주인공의 생각이 납득이 안 된다 급발진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로 주인공의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냥 주인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사상과 행동은 오답이니 주인공의 생각과 마인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100% 전부 틀린 건 아니고 몇 가지 주인공을 옹호할 만한 요소도 있지만 갑자기 후배들 팔다리 부수고 다니는 행위는 그냥 100% 개짓거리죠. 이건 작가님의 노림수로 멀리 갈 것도 없이 50화도 안 가서 다 나옵니다. 주인공은 틀렸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한 건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용해서 다른 엑스트라들을 입체적이게 묘사하며 깊이 있는 스토리를 뽑아내죠. 그럼 왜 주인공은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냐? 이건 주인공의 성격이 심각하게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1세대 각성자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격이 뒤틀렸고 왜곡된 정의감만이 남은 거죠. 이거는 제가 스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반부터 계속 대놓고 떡밥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언제나 완벽하고 정답만을 선택하는 초인 같은 사이다물을 원하시면 안 맞지만
있지만 주인공 성격이 입체적이고 실수도 하며 주인공 인생사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깊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면 무조건 재미있게 볼 소설이죠. 도입부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에 들어가면 일단 세계관, 대충 들으면 널리고 널리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른 여타 게이트물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미친 소설입니다. 우선 각성자 설정. 이 소설에서 나오는 각성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창작물들 속 설정들이 나오는데 마법소녀, 마법사, 무인, 변신 히어로, 전대물 히어로, 초능력자, 강령술사, 회귀자, 귀환자 등등 다른 소설에서는 한두 개만 쓰이는 설정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설이 난잡해지거나 깊이가 얕아져 자잘한 설정이 탄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이걸 완벽하게 섞어냅니다. 각각의 직업들은 각자의 계파를 가지고 사회에 섞여들어 있고 함께 싸울 때도 파워 밸런스나 설정이 어긋나는 것 없이 깔끔하게 섞여서 진행되죠. 그리고 이 이계층공이란 것도 뭐 단순하게 게이트가 열리고 토벌 못하면 게이트 붕괴되고 이런 게 아닌 모든 각성자들은 각성과 동시에 각자의 이야기를 부여받습니다. 각성자마다 각각의 이야기 속 잡몹, 간부, 중간 보스, 보스몹 등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보스몹을 물리치면 이야기가 종료되어 힘이 회수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은퇴하게 되죠. 이것 외에도 이야기에 속하지 않은 자유투벌 괴물도 있고 다른 차원에서 온 생명체 등 여러 설정들이 있는데 이걸 다 다루다가는 한도 끝도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 이계 침식이란 설정. 이 설정이 이 소설의 핵심 설정으로 강력한 이계의 존재는 지구에서 이계 침식을 펼쳐 지구의 물리 법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충 현실 조작 권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설정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전투씬들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하는 적마다 기믹이 전부 다르고 각자의 색채에 맞게 특수한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해야 하니 단순히 힘으로 잡았다, 마법으로 잡았다 이런 게 아닌 매 에피소드가 색달라지죠. 이걸 통해 마법소녀, 초능력자, 무임, 변신 히어로 등등 각성자들이 각자 활약할 수 있는 전장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그런 각성자가 자기 이야기 속 보스를 못 잡고 죽거나 보스가 다르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스토리에서 녹여내고 자잘한 설정까지 전부 짜놓은 작품입니다. 자잘한 설정들이 미친듯이 탄탄하고 빌드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설을 볼 때 별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닌 하나하나 분석하며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소설들 중 이 정도로 자잘한 설정을 치밀하게 짜놓고 빌드업과 떡밥이 많은 소설은 변방의 외노자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면 초반부 스토리는 크게 4개로 주인공이 제자를 받아 가르치고 키워주는 스승 파트, 슈퍼 꼰대가 되어 죄 없는 후배들을 고통주는 악당 파트, 옛 동료들과 함께 이계의 적들을 사냥하는 영웅 파트,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으로 보여주는 과거의상 파트가 있는데 스승 파트와 악당 파트, 영웅 파트에서는 스토리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어둠과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지만 안으로는 썩어있고 지금의 사회가 유지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잘한 것까지 얼마나 탄탄하게 짜여진 작품인지 보여주며 동시에 수많은 떡밥들과 빌드업들을 쌓아놓죠. 그리고 과거의 상 파트, 현대 파트가 지금 현재 사회를 보여준다면 과거 파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평화의 시대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희생하고 노력했기에 지금의 사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류를 구한 옛 영웅들의 이야기, 부패한 권력자들과 우매한 대중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싸우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인류의 멸망은 확정이니 대의를 품고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 각성자라고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각성한 사람이라는 호칭에서 영웅이라 불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의와 대의를 추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면 진짜 꼭 봐야 하는 소설로 이 소설 입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1화부터 안 보고 16화 해피니스 드롭 파트나 44화 부정왕 파트, 63에서 65화 전내왕제 콜로서스 파트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성이라 스포를 당할 여지도 없으며 초반이라 등장인물들 설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전 환대를 안 봐도 단편 소설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트들을 보고 별 감흥이 없다, 별로 재미없다면 이 소설하고는 안 맞는 거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1년 전 인생소설 3위를 이 소설로 뽑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거의 상 파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많은 현대 판타지 각성자물 중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세계관이 완벽하게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 소설은 거의 없다, 그냥 소설적 허용이라 생각하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읽은 소설들 중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소설은 딱 2개로 임기천날과 마법소녀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이 두 소설 모두 얼마나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보여주죠. 이 앞은 약간의 스포일러성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떠한 요소까지 떡밥이란 이야기고 핵심 반전은 설명하지 않는데 떡밥이란 걸 아는 것만으로도 스포가 되기도 하니 스킵하실 분들은
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설 초반부를 보면서 딱 하나 소설적 허용이구나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지킨 영웅들 중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과하게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초반부터 나오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각성 확률이 높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각성자들 중에서도 타락한 빌런이나 나쁜 인간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최상위 각성자들은 인류를 위하는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이는 임기천 날도 비슷한데,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 장르에서 민주주의와 현대사회가 생존하려면 착한 최상위 능력자들은 필수적인 요소라 이 정도는 그냥 소설적 허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와 이것조차 떡밥이더군요. 그리고 초반에 주인공이 흑화하는 이유, 갑자기 미친 슈퍼꼰대가 되는 게 50화 정도만 봐도 다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굳이 이 에피소드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였습니다. 왜 흑화하는지도 알겠고 어떤 마인드인지도 알겠는데 초반에 큰 진입장벽이 되는 건 사실이니 굳이 필요했나, 없어도 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걸 소설 후반부로 가서 어마어마한 떡밥과 빌드업으로 써먹더군요. 이 정도 빌드업과 전개면 초반에 굳이 진입장벽일 만한 요소를 넣는 게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인공이 슈퍼꼰대인 게 올바르게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 쪽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지만요. 그리고 주인공이 마법소녀이고 TS물인 것도 작가님 전작을 생각해봤을 때 그냥 GP 동기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엔딩까지 보고 나니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각성자가 마법소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작가님의 개인적인 취향도 없진 않겠지만 모든 스토리를 다 보고 난 입장에서 이 소설의 완성도를 높여줄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설정이 마법소녀라는 설정이죠. 주인공이 만약 평범한 무인, 마법사, 초능력자 같은 각성자였다면 스토리가 이만큼 와닿지 않았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반전과 전개를 보여주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자잘한 설정과 빌드업을 짜놓은 작품입니다. 소설적 허용은 판타지 설정만 들어가고 그 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은 현실적이고 탄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초반부를 넘어 중반부로 가면 본격적으로 떡밥이 미친듯이 풀리는데, 지구에 나타난 이계의 존재는 뭔지, 각성자는 왜 생겼는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전부 설정을 짜놓았습니다. 지구를 넘어 본격적으로 세계관이 확장되는데 파워 인플레가 폭발하지만 수많은 떡밥과 빌드업 때문에 전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흔하지 않은 이 소설만의 유니크한 설정들을 쏟아내죠. 그러면서 마냥 떡밥만 뿌리는 게 아닌 초반부에 뿌려둔 떡밥들 회수도 하는데, 회수되는 것도 많지만 회수되는 것 이상의 떡밥을 뿌립니다. 그렇게 소설 중반부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상이 아닌 현대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이 소설의 핵심은 주인공만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이고 비중 높게 다룬다는 겁니다. 이건 초반도 마찬가지인데 뒤로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중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스토리와 사연,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강력한 극소수의 영웅들만 다루는 게 아닌 능력이 약한 영웅들 혹은 각성하지 못한 평범한 군인이라도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영웅이라 불려 마땅한 엑스트라들의 이야기까지 챙기죠. 제가 환장하는 스토리가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일반인들, 엑스트라들을 대충 넘기지 않고 깊이 있게 가져가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어디에나 있는 이 같은 묘사로 이런 엑스트라들의 이야기를 탄탄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설의 완결, 모든 떡밥을 해소하고 스토리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짓는데, 영상 초반에 말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소설이 1위라는 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떡밥이 너무나 많고 빌드업도 미친듯이 많습니다. 이건 예전에 리뷰한 변방의 에너자 때와 비슷한데 그래도 초중반부까지는 변방의 에너자랑 비슷하다 정도였지 더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후반부 가서 본격적으로 떡밥이 회수되는데 이게 절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떡밥 회수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 1인칭 시점에서 풀리는데 이게 무슨 암호화된 문서 푸는 것 같습니다. 대사도 직관적이지 않고 비유법도 엄청 많아서 암호 풀듯 분석하면서 봐야 하죠. 그런데 이런 떡밥과 빌드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시점 변화도 엄청 많고 비유법으로 풀린 떡밥은 따로 해석하면서 봐야 하고, 그러면서 메인 스토리 라인도 주인공 시점이 아닌 조연들 시점에서 서술되는 에피소드까지 많으니 와 진짜 소설 보면서 정신 나갈 것 같더군요. 솔직히 완결까지 봤지만 제가 이 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뭔가 이 소설은 옛날에 본 웹툰 나이트런처럼 정주행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떡밥과 진실을 찾아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다만 이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단 작가님의 개성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이런 방식의 묘사로 소설의 개성을 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설에서 주인공이 멍청하다는 묘사가 많고 도입부 주인공의 급발진 때문에 멍청한 주인공을 싫어해서 볼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저 주인공은 지능형 영웅이 아니라
소설이라 최선봉에서 적들과 싸우는 용장형 영웅이고 주변에 워낙 똑똑한 캐릭터들이 많아 비교적 멍청해 보일 뿐이죠. 소설에서 주인공이 싸우는 묘사를 보면 이계 침식 때문에 모든 전투신이 기믹전이다 보니 추리도 잘하고 생각도 잘합니다. 단지 힘이 워낙 강해서 굳이 머리를 써야 할 상황이 적고 중학생 때 각성해서 중학교도 졸업 못한 초졸이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느낌이죠. 사실 주인공 정도면 다른 흔하디흔한 소설들 세계로 가면 지능캐라 불릴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굳이 따지면 수뇌물이긴 하나 연애 요소의 비중은 없는 수준입니다. TS물이지만 역캐랑 썸 탄다고 동성애 느낌은 없는 게 주인공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역캐는 주인공이 남자로 변환 가능할 때부터 알고 지내고 좋아하던 캐릭터들이라 확실한 남자인 주인공을 좋아하는 거죠. 제 감에게는 마법소녀 아저씨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현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탄탄한 소설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